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체역학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31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31번은 최적이 0.05 세제곱미터인 구 안에 가득 찬 여기 안에 유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서 100뉴턴으로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물속에 이제 절반만큼 잠긴다는 거죠. 구 안에 있는 이 유체에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비중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요 부력하고, 부력을 우리가 FB로 표기하죠. 그 다음에 이 물체의 그 무게를 FW로 표기했을 때 이 부력하고 이 물체의 무게는 서로 같죠. 자, 예를 들면 여기 바다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나무 같은 것이, 어떤 물건이 요 정도 잠겨 있다. 그러면 요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요 물의 무게가 부력이죠. 요 부력하고 이 물체의 무게하고 서로 같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만큼 잠겼겠죠. 요 잠긴 부분의 요 부피, 물의 부피, 물의 무게라고 하죠. 요놈하고 물체의 무게 같다는 거예요. 물의 무게가 뭐예요? 배제된 물의 무게가, 이게 바로 부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력은 요 유체의 비중량값이죠. 유체의 그 비중량에다가 V, 잠긴 최적, 요놈이 FB, 부력이에요. 요놈은 요 물질의 그 무게라는 것은 물체의 비중량에다가 V, 전체 최적을 갖다가 곱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럼 지금 구하는 건 뭐예요? 요거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비중량이라는 것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갖다 곱한 거죠. 자, 그럼 이 구의 최적은 지금 0.05 세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물이죠? 물이니까 유체는 물이 되겠네요. 이 안에 이걸 유체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되겠네요.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 안에 있는 구유체라고 했네. 구유체. 구 안에 있는 유체. 쉽게 얘기하면 물체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네요. 요거를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체라는 것은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 비중량 곱하기 잠긴 최적. 자, 그러면 이 물의 비중량 얼마예요?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곱하기 잠긴 최적은요, 전체 중에 절반만 잠겨 있으니까 전체가 0.05 세제곱이죠. 요게 절반이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요게 부력인데 위로 지금 끌어당기고 있죠. 얼마나? 100뉴턴. 요걸 더해줘야 부력이에요. 요게 끌어당기고 있지 않으면 그대로 요게 그 부력인데 위에서 100뉴턴으로 끌어당기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밑에서 100뉴턴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바로 부력이죠. 요놈하고 요 구 안에 있는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전체 부피는 얼마예요? 전체 부피는 0.05 세제곱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구의 유체 비중량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구 안에 있는 그 물체의 그 비중량 계산하면 이게 6,900이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32번 넘어가죠. 자, 32번은 이상기체의 정압 과정. 정압이라는 것은 압력이 일정하다는 거죠. 자, 압력이 일정하면 우리 샤를의 법칙이죠. 그래서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되는 건데, 여기서 요 작은 요 V죠. 요 놈은 비최적을 나타낸다는 거죠.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죠. 근데 이 질량은 온도나 압력에 의해서 변화가 안 되고 최적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 샤를의 법칙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분의 V, 비최적은 일정하다 해서 4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3번 가죠. 자, 33번은 이제 기체 상수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기체 상수의 단위가 뭔가 잘 보세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 K죠. 자, 킬로줄은 우리가 줄이라는 것은 뉴턴 뭐예요? 미터죠. 킬로줄이라는 것은 킬로 뉴턴 미터예요. 이렇게 킬로줄 퍼 여기 킬로그램이 나왔죠. 기체 상수 값이. 자, 우리가 기체 상수 알고 있는 것이 ATM 세제곱 퍼 킬로그램 몰 K. 지금과 같이 기체 상수 R이 뭐 줄이든 킬로줄이든 마찬가지예요. 요게 킬로그램 K로 나온 거 있죠. 자, 1번과 같은 그 기체 상수는요. PV는 M분의 WRT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2번 같은 단위는 완전기체 있죠. PV는 WRT 완전 기체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기체 상수라는 거 여러분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요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니까 이 PV는 WRT 공식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R은 기체상수 R은 결국 WT분의 PV가 되죠. 그럼 결국 요거는 다시 얘기하면 T분의 P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부피를 무게로 나눠준 거죠.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압력 주어져 있죠? 500kPa. 자, 절대 온도는 20도니까 273에다가 20. 그래서 단위는 K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비최적이 나와 있죠. 0.2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에요. 0.2 세제곱. 이게 부피죠. 무게가 1kg일 경우에. 그대로 여러분이 식만 대입하면 기체 상수값 킬로줄 퍼 킬로그램. 자, 요거 계산하려면은요.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킬로 뉴턴 미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뉴턴 미터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이게 0.341이 나오죠? 자, 단위를 한번 보죠. 위에는 뭐예요? 킬로 파스칼. 그 다음에 여기 미터의 3승. 밑에는 요 킬로그램하고 여기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 킬로파스칼이 뭐예요? 이게 킬로 뉴턴 퍼 뭐예요? 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놈이 킬로파스칼이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같으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는 0.341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미터의 3승이죠. 밑에는 킬로그램 K죠. 자, 보시면 요 미터의 제곱 없어지고 미터의 3승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0.341 킬로 뉴턴 미터죠. 밑에는 킬로그램 K죠. 자, 뉴턴 미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0.341 킬로줄 퍼 킬로그램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이 단위가 상당히 중요해요. 유체역학에서는 단위 변환만 잘해도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킬로 뉴턴이니까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니까 미터의 제곱 없어지고 3승이 없어지고 그대로 미터가 되죠. 그래서 킬로 뉴턴 미터예요. 근데 뉴턴 미터가 이게 뭐예요?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킬로 줄 퍼 킬로그램 K가 되는 거죠. 34번 넘어가죠. 이 34번은요, 무한한 두 평판 사이에 뭐, 큐트 유동을 갖다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쭉 나오는데 이거 상당히 좀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예요. 즉, 평판이 큐트 운동한다는 것은 이런 그 평판 사이에 유체가 흐른다는 거죠. 이런 유동을 갖다가 우리가 큐트 유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단위 면적당 힘에 대한 그 표현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 요 T1, 타우죠. 타우1 플러스 타우2 분의 2분의 2배에다가 타우1 곱하기 타우2라는 거에서 3번으로 이건 문제하고 답을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35번 가죠. 자, 온도가 T인 유체가 정압 P인 상태로 관 속을 흐를 때 공동현상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래서 이 배관 내, 즉 펌프가 물을 흡입할 때 여기서 물을 갖다가 흡입을 할 때 여기서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그 발생하는 그 원인은요, 요 물의 그 증기압이 요 펌프가 흡입하는 압력보다 요 놈이 클 경우에는 물 속에 녹아있던 공기가 물하고 분리가 되면서 캐비테이션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 속에 흐르는 요 정압이, 즉 P가 요 포화 증기압보다 작을 때 발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포화 증기압이 요놈이 정압보다 클 때 발생이 되는 거니까 결국 3번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36번 가죠. 자, 요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36번. 자, 반지름이 R인 뭐 금속구를 실에 매달아가지고 선풍기 바람으로 식혔을 때 금속에서의 그 온도 기울기하고 요 공기에서의 그 온도 기울기의 그 B는 여러분이 요 1번으로
36번도 문제하고 답을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36번 같은 거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또 이해한다고 해도 그 한 문제 풀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어요. 37번 가죠. 소방 펌프에서 회전수 RPM을 2배로 증가시키면 펌프의 그 동력은 몇 배로 증가가 되겠는가? 단 조건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사의 법칙을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나중 유량은 처음 유량 곱하기 이게 뭐예요? 회전수의 비죠. 회전수 비의 요건 1승. 뭐 1승은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 D1분의 D2는요. 임펠러의 그 직경비예요. 임펠러의 직경비의 3승. 요거는 주어지면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되고요. 주어지지 않으면 적용을 안 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양정, 나중 양정은 처음 양정에다가 이 RPM 회전수에 비해 자승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 동력, 나중 동력은 처음 동력 곱하기 회전수에 비해 요건 3승. 여기서 뭘 물어본 거예요? 동력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펌프의 요 동력은 회전수 비의 3승의 비례 관계죠. 그래서 요게 지금 몇 배라는 거? 2배라는 거죠. 2의 3승이니까 8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38번 가죠. 자, 38번은 뭐 동점성 계수 주고 뭐 관경 주고 유속 주고 마찰 계수 나왔죠. 그리고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손실수도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손실수도는 여기 같이 이런 마찰 계수가 나오면 우리 달시 공식이 있죠. 손실계수 곱하기 관경분의 관의 그 길이에다가 속도수도 요 놈을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마찰계수 0.022. 자, 관경이 몇 미터예요? 예, 10cm니까 미터로 하면 0.1m가 되죠. 관의 길이 200m죠. 2 곱하기 G는 중력과 속도 9.8. 자, 유속은 얼마예요? 1m/s니까 1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24m가 바로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 39번 가죠. 자, 39번은 그림과 같이 관이 작은 관에서 큰 관으로 이렇게 접속이 되었을 때 압력계가 지시하는 압력 PA하고 PB의 관계,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여기서 나타내는 거 압력을 갖다 물어본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요 A 지점에서의 전 에너지를 우리가 2지분의 U1의 제곱, 속도 수도에다가 압력 수도에다가 위치 수도, 이건 수평 배관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갖다가 기준선으로 하더라도 위치 수도는 서로 같아지는 거죠. 이건 서로 같아요. 그 다음에 요 B 지점에서의 그 속도 수도, 압력 수도 더하죠. 근데 여기서 실제 유체는 마찰 손실이 생기니까 델타 H를 더해줘야 되는데 이상 유체는 마찰 손실이 없는 유체죠. 가상적인 유체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압력계가 나타내는 압력은 지금 배관이 여기 작죠. 그럼 여기를 UA라고 하면
이쪽의 유속을 UB라고 하면 A가 유속이 빠르죠. 그래서 A가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이 속도 수두는 요 A 지점이 속도 수두는 커요. 대신 요 압력 수두는 A 지점의 압력 수두는 훨씬 작죠. 그 다음에 속도 수도 2지분의 UA의 제곱은 2지분의 UB의 제곱. 속도 수도는 요 A 지점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요 압력은요, PA를 얘기하는 거죠. 즉, 압력 수두압이에요. 그래서 PA가 PB보다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그 맞는 답. 즉, 속도가 빠르면 압력은 작아지니까 결국 배관이 작으면 속도가 빠르고 배관이 크면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배관이 작은 놈은 압력 수두를 작게 나타내고 관경이 큰 놈은 압력 수두를 높게 나타내는 거죠. 다음에 40번 가죠. 자, 공기의 정압 비열 구하는 공식 주고요. 공기를 273.15K에서 373.15K, 약 100도 K가 올라가는 거죠. 평균 정압 비열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 공식에다가 273.15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373.15를 대입을 해서 둘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평균값이 되겠죠. 그래서 273.15도 K일 때 정압 비열은 1.032가 나오고요. 373.15K일 때 정압 비열은 1.040이 나오죠. 그래서 이 평균 정압 비열은 두 개의 이 정압 비열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036 kJ/kg/K 해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인데요. 요 40번 같은 경우는 이 풀이 방법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